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폭탄이 또 날라갈 것 같다라는 예상을 가지고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그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이 5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대책이라고 해서 21번 이상이 나왔지만은 그 대책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가격은 계속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종부세하고 그 다음에 양도세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어떤 지시가 내려와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부세입니다. 종부세의 개정안에 대한 예측을 제가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율 인상입니다. 세율 인상을 뭐 현재 뭐 3%까지 돼 있지만 그걸 대폭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9억 원까지 그 주택의 공시가격을 빼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는데요. 그것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그 1인당 6억 원, 6억 원까지 빼줍니다. 그런데 그 6억 원을 아예 폐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부 부담 상한을 전년도 대비해서 200%였는데 300%까지 상향 조정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율 인상부터 알아볼까요? 2019년도에 그 종부세 인상안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요, 그 종부세가 0.5에서 2.7%였습니다.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0.6에서 3.2%였는데 요것이 개정 안에는요. 일반 1세대 같은 경우에는 0.6에서 3.0%, 그러니까 0.1에서 0.3%가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3주택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인 경우에는 0.8에서 4.0%, 0.2에서 0.8%까지 폭등을 시킬 예정이었으나 이보다 더 커다랗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인 사람들은 0.8에서 4.0%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뭐 징벌적 과세로 1.2에서 5.0%까지도 예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은 최고 6%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두 번째, 그 종부세 공제 한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향 조정하거나 폐지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제 한도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요. 그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10억 원이라 할지라도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빼주면 1억 원에 대해서 세금 내니까 그다지 부담이 없었는데요. 그 공제 한도를 9억에서 6억 원까지 다시 하향 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니면 또 1세대 2주택자이거나 2주택 이상인 사람들은요, 6억 원까지 개인별로 공제해 줬는데 이것은 법인의 그 공제를 폐지한 것처럼요, 똑같이 폐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세부담 상향 조정은 그 현행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00%까지였어요. 전년도 종부세의 그 200%죠. 그러니까 뭐 300%가 나오면 200%까지만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줄여서 세금을 부담했는데 300%까지니까 대부분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해서 300%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전부 다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종부세는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하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율이 있습니다. 근데 세율은 올리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은 벌써 2022년도까지 100%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확정적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이것도 뭐 아파트 같은 경우, 강남 같은 경우는 매년 30%, 20%대 상승을 보았는데요. 아마 이것도 지속적으로 상승시킨다면은 그 계속적으로 폭등이죠. 폭등시킨다면은 세율 인상보다 부동산 공시가격 폭등이 훨씬 더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양도세 개정 예측을 좀 해볼게요. 양도소득세. 일단 처음에는요. 보유 기간별로 세율이 있습니다.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그 보유 기간별 세율을 인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 1세대 2주택이거나 3주택인 경우에는요, 중과세율이 있거든요. 그 기본세율의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0%를 얹어주고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0%를 얹어주는데 이것 또한 더 크게, 더 세게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요, 그 비과세입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뭐 과세하지만 이것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다면 그다지 세금이 별로 없거든요. 그 비과세를 축소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요건을 강화한다든가. 그 다음에 비과세 금액의 한도를 정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관련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그 10년 이상 보유와 거주를 하면 80%까지 빼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공제율을 인하한다든가 요건, 예를 들어서 보유하면은 절대로 공제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조건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보유 기간별 세율. 지금까지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단위 세율을 적용하고요. 1년에서 2년 미만인 경우는 40%, 그 다음에 2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그러니까 뭐 5억 원 초과까지는 그 42%, 뭐 그 이전에는 뭐 6%에서 42%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자 1년 미만이나 2년 미만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율을 강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1년, 2년 미만이라는 것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2년 미만으로 통일해서 60%라든가 3년 미만은 50%라든가 그 다음에 3년 이상 됐을 때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세율,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요, 기본세율의 10%, 그러니까 42%에 10%니까 52%죠.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면 57.2%와 아주 징벌적 과세였거든요. 57.2% 이상을 더 부과할 수가 있고요.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 62%인데 지방소득세 10%까지 합하면 68.2%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0%가 아니라 20%까지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까지 합해서 68.2%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요. 플러스 30%. 그러면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무려 79.2%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징벌적 과세로 40%까지 부과한다면 만약에 그러면은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90.2%라고 하는 초유의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2년 이상 보유 거주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줬습니다만 이것을 뭐 3년이나 4년이나 5년 이상으로 확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하향 조정한다. 그 예를 들어서요. 그 지금 9억 원 이내에는 비과세거든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데 9억 원이 아니라 뭐 6억 원이라든가 5억 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평생 한 번만 비과세 한도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조건에 의해서 하향 조정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6억 원 이내는 비과세고 6억 원 초과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결국 이러한 비과세 한도를 하향 조정하겠다는 뜻은 나중에 결국은 비과세 한도를 하향이 아니라 완전 폐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비과세라는 것이 결국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그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를 하면 매년 8%씩 80%를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혹시나 거주만 할 경우 1년에 4%, 10년 최대 40%만 빼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비거주 기간은 공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일반 부동산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15년까지 30%까지 빼주는 쪽 그런 쪽으로도 합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요.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강화시켰고요. 올렸습니다. 보유세는 뭐 끊임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종부세, 자산세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징벌적 과세로 전환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율을 계속 인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의 대출을 강화해갖고 처음부터 수요를 억제시켰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공급을 또 억제시켰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요. 투기 근절이 아닌 세금 폭탄의 의미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전 국민이 주택 하나 가졌다고 해서 세금의 폭탄을 맞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왜냐하면은요, 출구 전략, 다주택자가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 전략을 아예 봉쇄해 버렸습니다. 세금으로. 입구 전략, 모든 사람들이 1세대 1주택,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출 완전히 규제를 해가지고 현금 아니면 주택을 살 수 없게 만들었죠. 이 입구와 출구 전략을 모두 막았기 때문에 이것은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폭탄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본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도 폐지한다는 생각이 갖고 있어요. 뭐냐면 종부세, 임대주택 같은 경우 종부세 면제가 있거든요. 특정 뭐 일정 면적 이하인 경우죠. 근데 전부 다 면제를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재산세 감면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폐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범위세 일부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폐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임대주택 뭐 8년, 뭐 4년, 뭐 의무 기간 지난 다음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해당 기간에 감면 혜택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폐지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래저래 이번에 양도세 아니면은 종부세 뭐 대폭적인 인상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말로 암울하게 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솔루션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결국은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 다양한 증여 방법들을 통해서 주택 지분을 분산하거나 주택을 서로 나눠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2주택을 갖고 있으면 좀 분산하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큰 주택을 갖고 있다, 비싼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럼 분산할 필요가 있죠. 지분 분산이 되겠죠. 이러한 방법들을 미리미리 하지 않는다면은 평생 보유하고 있을 때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없고요. 죽어서도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절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폭탄이 또 날라온다 예상편을 마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